그래서 잠깐 이 문제 그 신앙님 김만배 그 검찰이 약 9개월 만인가요? 뭐 배임 수재 뭐 여러 가지를 걸어가지고 명예훼손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일단 요 법적인 사실만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그것부터 법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지금 검찰 주장은 네. 그러니까 그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죄 네. 그리고 배임 수증죄, 그러니까 네. 그 돈을 주고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허위 사실을 적극 보도해서 그 당시에 대선 관련해서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하고 예. 두 번째로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변호사 입장에서 검토를 해본다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은 사실 이 보도 자체의 가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죠.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라는 게 그 영장에 뭐라고 써놨는지는 봐야겠지만 인멸 행위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방어하기 위한 변론 방어 활동일 논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얼마든지 포렌식하라 해서 30몇 번을 포렌식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30몇 번이요? 예, 30몇 번 했대요. 잘 안 나왔나 보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 뭐 만약에 틀렸다면 뭐 검찰이 정정을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검찰 마음이고요. 예, 하여간 그 증거 인멸을 한동훈만큼 했나? 아니 아니면 이종석만큼 했나? 네. 예, 근데 이종석은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한동훈은 구속영장 청구 안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얼마든지 포렌식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상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네. 이게 뭐 중한 사건이다라는 거는 대선 때 뭐 대선 전날은 중했을지 몰라도 네. 지금 중한가요? 지금 전혀 안 중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중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긴급한 뭐 필요를 요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아니, 제가 근데 상식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그 관련해서 조우영 씨를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에 관해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한 사건이라고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중하다. 예. 근데 그런 어쨌든 측면에서 중하다. 근데 이 보도가 명예훼손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뭐 돈을 주고받았느니 뭐니 하는 예. 사실 그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책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게 지금 중한 사안이냐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인멸이 우려가 되면은 구속영장은 빨리 쳐야죠. 9개월이 지나서 9개월 맞아요. 동안 그럼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면 9개월 동안 인멸할 증거는 다 인멸했겠구만은 지금 와서 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증거가 다 확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게 무슨 의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냐면 기사가 난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에 다 있는 거고 그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법리적인 문제인 그렇죠. 거고 법률적인 판단인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핸드폰 제출했다고 하면 사실 끝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떤 문자가 있고 어떤 뭐 카톡이 있고라는 거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값으로 1억 6천만 원 받았다라고 벌써 인정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사실관계는 다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 왜냐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물론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속 좁은 인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뉴스타파에서 그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세미나 그리고 그 국정원 문건, 그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여 전부터.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의 양이 한 5만 페이지, 6만 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한두 달은 더 봐야 되는 정도의 양인데
5만 페이지, 6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5, 6만 페이지의 지금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뉴스타파 싫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그 전부터 무슨 어떤 국면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기록인데? 법원 기록인데? 이러면서 쓱쓱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 도대체 뭐야? 라고 그래서 신뢰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싶다. 이 조직을 망가뜨리는데 망가뜨리려면 언론사의 신뢰를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은 돈이나 받고 기사 쓰는 아이들 뭐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영장 청구가 기각될지 안 기각될지도 상당히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딱 속보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상당한 물음표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되겠냐에 대해서 상당한 물음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시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지났는데 이거 왜 내미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걸 구속영장 친다고 해서 뉴스타파가 뭐 예를 들면 보도할 걸 안 하고 무슨 뭐 취재할 걸 안 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위협이나 무슨 협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뉴스타파 주변에 뉴스타파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믿지 마. 이거 믿을 만한 언론이 아니야.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죠. 생각나지? 가짜뉴스 그거 있어. 다들 잊어버렸지? 가짜뉴스 다시 생각나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딱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봐주기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도의 핵심은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렇죠.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아니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대목은 있지도 않고 애초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있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한 의문에서 이 뭔가의 징검다리를 놔가는 그러한 보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그 당시에 봐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그거는 전혀 아니었어라고 하고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의혹이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추론하기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도 이 뉴스타파라는 괘씸한 언론은 무슨 뭐 윤우진 사건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렇죠. 걸었거든요, 계속. 그때는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예뻐하는 검찰총장 이런 프레임이 형성됐을 때였는데도 그렇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 거짓말 했어. 그렇죠. 라고 하는 거를 꺼냈거든요. 그때부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또 부담스럽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가짜뉴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특활비 비롯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뉴스타파 때문에 특활비도 지금 뭐 예산이 좀 잘렸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싫겠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근데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온 행동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의혹점은 없었는지 그거를 밝히려고 한 언론이 뭐 그 의혹 제기를 한 게 타당하면 뉴스타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때 조우영 사건 같은 경우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그 의혹 제기 안 한 데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다 했어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